지구를 부탁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장면을 스쳐 지나가며 살아갑니다. 쉽게 타는 대중교통, 무심코 켠 조명, 익숙한 일회용품 선택대까지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굳이 이유를 묻지 않고 넘기게 되죠. 하지만 가끔은 아주 사소한 장면 하나가 생각을 멈추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야기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 하는데요. 환경을 캠페인의 언어가 아니라 교양의 언어로 이해해보는 시간. 오늘은 탄소 중립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면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회의나 정부 발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기도 하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경제와 산업 구조까지 바꾸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개념이죠. 먼저 탄소 중립의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나 제거로 상쇄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즉 배출되는 양과 제거되는 양이 같아지는 상태를 뜻하죠. 쉽게 말해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배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순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점에서 단순한 절감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이 등장한 배경에는 기후변화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빠르게 높아졌는데요. 그 결과 현재의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진 것이죠. 발전이 계속 이루어질수록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 현상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흐름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넘겼던 자연재해 속에서도 재해를 막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 숨어 있었다니 흥미롭지 않은가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출 자체를 줄이는 감축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죠. 두 번째는 이미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숲을 조성하거나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탄소 포집 기술은 화석연료 연소나 산업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저장하거나 자원화하는 기술이죠.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탄소 중립 수단입니다. 감축과 탄소 제거,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현실적인 탄소 중립이 가능해지죠.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전에 방송에서 다루었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정부가 기업별 배출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고 초과한 기업은 이를 구매해야 하는데요.
이 구조는 시장 원리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이죠.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 입장으로서는 비용과 효율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 정책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또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배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친환경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세를 도입해 배출 자체에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탄소 배출의 책임을 인식시키는 방식인 것이죠. 결국 환경정책이 경제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우리 삶 속에서의 실제 감축 효과를 내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산업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반면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은 구조 전환에 압력을 받게 되죠. 이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기존 산업은 변화를 요구받게 됩니다. 결국 탄소 중립은 경제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죠. 또한 개인의 소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품을 선택할 때 탄소 배출량이나 친환경 여부를 고려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는 작은 선택이 모여 전체 구조를 바꾸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주변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당장 내일의 행동을 바꾸라는 압박이 아니라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여유로 남았길 바랄게요. 지구를 부탁해는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환경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지구를 부탁해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김도연, 기술 박서리, 진행의 주혜령이었습니다.